안녕하세요. 저는 44세 이서연입니다. 이제 더는 아침 7시 알람에 맞춰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되었네요. 오늘이 회사를 나서는 마지막 날이었거든요. 20년 넘게 다닌 그 높은 건물을 뒤로하고 나오는 길에 문득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난 후배들의 어색한 인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 있어요. 선배님, 정말 가시는 거예요? 김소연이 물었을 때 저는 그냥 웃기만 했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사실 저도 확신이 없었으니까요. 그저 더는 이 반복을 견딜 수 없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매일 똑같은 시간에 출근해서 똑같은 자리에 앉고 똑같은 사람들과 똑같은 업무를 처리하는 일상이 어느 순간 숨을 막히게 했거든요. 복도 끝에서 잠시 멈춰 섰을 때 20년간 걸어 다녔던 그 길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어요. 거울에 비친 제 얼굴도 마찬가지였고요. 언제부터인가 제 눈에서 빛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매일 야근을 하고 주말에도 업무 전화를 받고 휴가를 가도 메일을 확인하는 살. 그런 날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새 제 마음 한구석에 깊은 피로가 자리 잡고 있었나 봐요. 집에 돌아와서 아직 포장도 안 된 짐들을 둘러보니 혼란스러웠어요. 정말 잘한 선택일까? 시골에 내려가서 농사를 지으며 살겠다는 이 결정이 용기인지 도피인지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려움과 함께 해방감도 느껴졌어요. 마치 오랫동안 꽉 조였던 옷을 벗어던진 것 같은 시원함이요. 밤이 깊어갈수록 과거의 기억들이 물밀듯 밀려왔어요. 부장님이 무심코 던진 요즘 젊은 사람들은 끈기가 없어 같은 말들, 승진에서 밀렸을 때의 허탈함, 동료들과의 미묘한 경쟁 관계. 그 모든 것들이 저를 조금씩 지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거울 속 제 얼굴이 점점 딱딱해지는 것을 느끼면서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일부터는 이 풍경을 보지 않게 되겠구나. 이 소음도, 이 공기도, 이 속도도 모두 안녕이구나. 무서우면서도 설레었어요. 40대 중반에 모든 것을 뒤로하고 새로 시작한다는 게 말이 되나 싶으면서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확신이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왔거든요. 중고로 산 작은 트럭을 몰고 시골 마을에 도착했을 때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어요. 낡은 집 앞에 트럭을 세우고 내린 순간 대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는데 그 소리가 왜 그렇게 크게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마치 온 마을에 제가 왔다고 알리는 것 같았거든요. 그때 마주친 게 최할머니였어요. 78세라고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그때는 그냥 무표정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시는 분이었죠. 인사를 드렸지만 고개만 까딱하시고는 돌아서 가시더라고요. 첫인상이 참 무뚝뚝하다 싶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도 갑작스럽게 나타난 도시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던 것 같아요. 짐을 옮기는 동안 계속 느꼈던 건 이 모든 풍경이 낯설다는 거였어요. 새소리, 바람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까지. 도시에서는 들어본 적 없는 소리들이 끊임없이 들려왔거든요. 겉으로는 태어난 척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물어보고 있었어요. 내가 정말 여기서 살 수 있을까? 첫날 밤이 가장 힘들었어요.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벌레 소리가 너무 크게 느껴져서 잠을 잘 수가 없었거든요. 도시의 자동차 소리, 사이렌 소리,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그리워지는 순간이었어요. 이상하죠? 그 모든 소음들 때문에 떠나온 건데 말이에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선택한 길이 맞을까? 후회가 밀려왔다가 다시 기대감으로 바뀌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는지 몰라요. 돌아갈 곳이 없다는 사실이 무섭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제야 진짜 제 삶을 시작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새벽 무렵에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도 계속 길을 걷고 있었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걷기만 하는 꿈. 깨고 나서 창밖을 보니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도시에서는 건물들 때문에 이런 일출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는데 그 순간만큼은 여기 온 게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최 할머니가 아침 일찍부터 밭에서 일하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등이 굽으신 채로도 부지런히 움직이시는 걸 보니 괜스레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아직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했는데 말이에요. 그래도 이제 시작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일어났어요. 농사를 짓겠다고 마음먹고 왔지만 정작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씨앗을 뿌리는 것부터 막막했거든요. 간격은 얼마나 두고 깊이는 어느 정도로 비료는 언제 어떤 걸 줘야 하는지 유튜브로 몇 번 봤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첫 번째 실패는 상추 씨앗을 너무 깊게 심은 거였어요. 일주일을 기다려도 싹이 안 나와서 파보니 씨앗이 그냥 썩어 있었거든요. 그때 얼마나 허무했는지 몰라요.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는 사람이 농사를 짓겠다고 했다니. 마을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도 부담스러웠어요. 호기심 반, 걱정 반 섞인 그런 눈빛들이요. 며칠 후 밭에서 끙끙거리며 일하고 있을 때였어요. 누군가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져서 고개를 들어보니 27살 정도로 보이는 젊은 여자분이 서 있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박지민 씨였는데 마을 이장님의 따님이라고 하더라고요. 힘들어 보이세요. 지민 씨가 말을 걸었을 때 저는 흑투성이 손으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웃었어요. 농사가 생각보다 어렵네요 라고 대답했더니 지민 씨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어요. 그런데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20년 넘게 다니던 회사가 지겨워서 도시 생활이 답답해서 뭔가 새로운 걸 해보고 싶어서. 이런 말들이 머릿속을 돌았지만 정작 입 밖으로는 나오지 않았거든요. 대신 그냥 웃어버렸어요. 쓴 웃음이었는지 어색한 웃음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도망치듯 왔나 봐요 라고 솔직하게 말했을 때 지민 씨는 의외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래요. 어머니 병간호 때문에 내려왔다고는 하는데 사실은 도시에서 도망쳐 온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말에 위로가 되었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구나 싶어서요. 그날 밤 혼자 있을 때 지민 씨의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왜 여기까지 왔냐고 물었을 때 대답하지 못한 제 모습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정말 농사를 짓고 싶어서 온 건지 아니면 그냥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어서 온 건지. 그 경계가 모호했어요. 씨앗이 제대로 자라지 않는 것처럼 제 마음도 흔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흔들림이 나쁘지만은 않았어요. 적어도 도시에 있을 때보다는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비록 서툴고 답답하더라도 제 손으로 뭔가를 해보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름이 시작되면서 밭에 변화가 생겼어요. 제가 심은 채소들도 자라고 있었지만 잡초들이 더 빨리 자라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귀엽다 싶었는데 며칠 사이에 밭 전체가 초록 융단을 깔아놓은 것처럼 변해 있더라고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게 바로 농부들이 말하는 잡초와의 전쟁이구나. 새벽부터 저녁까지 허리를 굽히고 풀을 뽑았어요. 손에 물집이 잡히고 허리가 아파도 계속 뽑았거든요. 하지만 신기한 건 하루 이틀 지나면 또 새로운 풀들이 고개를 내밀고 있다는 거였어요. 마치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허탈함이 밀려왔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어서 주저앉아 있을 때였어요. 지민 씨가 지나가다 들른 거예요. 제가 풀 더미 앞에서 멍하니 앉아 있으니까 웃으며 말했어요. 아직도 잡초랑 싸우고 계세요? 저는 땀을 닦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뽑아도 뽑아도 계속 자라나요. 언제까지 이래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지민 씨가 의외의 말을 했어요. 잡초는 다 뽑아도 또 자라요. 그냥 같이 살아야 해요. 그 말이 묘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잡초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는 것, 그냥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러고 보니 제가 도시에서 느꼈던 스트레스나 피로감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없애려고 애쓸수록 더 커지는 것들이었거든요. 그날 밤 혼자 앉아서 생각해 봤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잡초와 싸우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완벽해야 한다고, 모든 걸 통제해야 한다고, 문제가 생기면 즉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제 자신을 몰아붙였던 것 같아요. 회사에서도 그랬죠.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으려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동료들과의 관계에서도 항상 완벽한 모습을 보이려고 애썼거든요. 그런데 그럴수록 더 지쳐갔어요. 마치 끝없이 자라나는 잡초처럼 해결해야 할 일들이 계속 생겨났으니까요. 지민 씨의 말을 곱씹어 보면서 새로운 관점이 생겼어요. 잡초도 나름의 역할이 있다는 것, 완전히 제거하려 하지 말고 적당히 관리하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게 더 지속 가능한 방식이라는 걸 배웠어요. 며칠 후 다시 밭에 나갔을 때는 마음가짐이 달랐어요. 모든 잡초를 뽑으려 하지 않고 채소들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만 골라서 제거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도 훨씬 수월해지고 마음도 편해졌어요. 제가 나를 너무 몰아붙였구나 라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된 순간이었어요.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김소연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오랜만에 듣는 친숙한 목소리였는데 이상하게도 낯설게 느껴졌어요.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소리 같았거든요. 서연 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정말 농사 짓고 계신 거예요? 소연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호기심이 반반 섞여 있었어요. 저는 밭 한가운데서 전화를 받고 있었는데 주변의 새소리와 바람소리 때문에 목소리를 크게 해야 했어요. 응, 잘 지내고 있어. 생각보다 재미있더라. 그렇게 대답하긴 했지만 소연은 만족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정말이에요? 불편한 건 없으세요? 돌아올 생각은 안 하시고요? 질문들이 쏟아졌어요. 소연이 들려주는 회사 소식들을 들으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새로 온 대리가 제자리에 앉았다는 이야기, 부장님이 요즘 더 까다로워졌다는 이야기, 야근이 더 심해졌다는 이야기. 예전 같았으면 그런 소식들에 마음이 복잡했을 텐데, 이제는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어요. 언니도 힘들면 언제든 다시 돌아오세요. 아직 자리가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니까. 소연의 말에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돌아간다는 것.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건 아니었거든요. 특히 처음 몇 주 동안은 이런 삶이 과연 지속 가능할까 싶어서 불안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 확신이 들었어요.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것. 비록 어렵고 서툴더라도 지금이 더 좋다는 것. 고마워, 소연아. 하지만 나는 여기가 좋은 것 같아. 그렇게 대답하는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단호했어요. 통화를 마치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하늘만 바라봤어요. 파란 하늘에 구름들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도시에서는 건물들 때문에 하늘을 이렇게 크게 볼 일이 없었는데 여기서는 매일 이런 풍경을 볼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소연과의 통화를 통해 깨달은 건 제가 정말 많이 변했다는 거였어요. 과거의 저라면 회사 소식을 들으면서 불안해했을 텐데 지금은 오히려 그런 삶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 제가 떠났는지에 대한 설명이 통하지 않는 세계와 현재의 제 사이에는 분명한 거리가 있었어요. 그 거리감이 외롭기보다는 자유롭게 느껴졌어요. 더는 다른 사람들의 기대나 시선에 맞춰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 제 속도대로 제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제가 선택한 길의 의미였던 것 같아요. 드디어 첫 수확의 날이 왔어요. 제가 직접 심고 가꾼 상추와 깻잎, 작은 고추들이 제법 자라 있었거든요. 기대했던 만큼은 아니었지만 제 손에 쥐어지는 그 감각은 정말 특별했어요. 마치 기적을 만지는 것 같았거든요. 새벽 일찍부터 밭에 나가서 하나씩 따기 시작했어요. 잎사귀 하나하나가 모두 소중했어요. 시장에서 사던 채소들과는 전혀 다른 의미였거든요.
이건 제가 씨앗부터 심어서 매일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아가며 키운 것들이었으니까요. 오전 내내 수확을 하고 있는데 최 할머니가 조용히 다가오셨어요. 그동안 인사 정도만 나누던 분이셨는데 그날은 좀 달랐어요. 제가 딴 채소들을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첫 농사치고는 제법이네요. 그 한마디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농사의 전문가이신 할머니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그런데 할머니는 거기서 끝나지 않으셨어요. 점심때 되면 집으로 오세요. 쑥국 끓여놨으니까. 할머니 댁에서 먹은 쑥국의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쑥의 쌉싸람과 된장의 구수함이 어우러진 그 맛. 그리고 무엇보다 할머니가 조용히 축하해 주시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말은 많지 않으셨지만 그 따뜻함이 온몸으로 전해졌어요. 농사는 기다리는 거예요.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할머니의 말씀이 마음에 깊이 새겨졌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성급했던지 돌아보게 되었거든요. 빨리 결과를 보고 싶어 했고, 빨리 적응하고 싶어 했고, 빨리 안정되고 싶어 했어요. 오후에 혼자 텃밭 옆에 앉아서 저무는 해를 바라봤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새들이 지저귀며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평화로웠어요. 그 순간 처음으로 제가 여기 있다는 사실이 진짜 살아있는 느낌으로 다가왔어요. 도시에서는 항상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었어요. 끊임없이 움직이고 성과를 내야 하고 경쟁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냥 앉아서 해지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마음이 가라앉는 경험을 처음 해봤어요. 그날 밤 수확한 채소들로 간단한 저녁을 만들어 먹었어요. 상추쌈에 깻잎, 작은 고추 하나. 정말 단순한 식사였지만 제가 먹어본 어떤 음식보다 맛있었어요. 제 손으로 키운 것들이라는 자부심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제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처음으로 머무는 마음이 생겨나는 순간이었어요. 떠나고 싶다거나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 대신 여기서 계속 살아가고 싶다는 마음. 그게 바로 제가 찾고 있던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가을이 다가오면서 마을의 변화가 느껴졌어요. 벼가 황금빛으로 물들고 감나무에는 주황색 감들이 주렁주렁 달렸거든요. 저도 이제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며 살고 있었어요. 도시에서는 달력으로만 계절을 알았는데 여기서는 자연이 직접 알려주더라고요. 마을 장터가 열리는 날 처음으로 참여해 보기로 했어요. 제가 키운 채소들을 가져가서 나눠주고 싶었거든요. 팔려는 것보다는 그냥 마을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지민 씨가 함께 가자고 해서 더욱 용기가 났고요. 장터에서 처음 경험한 건 사람들의 따뜻함이었어요. 새로 오신 분이시죠? 농사 어떠세요? 처음 치고는 정말 잘 키우셨네요.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제가 이 마을의 일원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어떤 할머니는 제가 가져간 상추를 보시더니 이거 정말 싱싱하네요 라고 하시면서 집에서 담근 김치를 주셨어요. 또 다른 분은 농사가 쉽지 않을 텐데 정말 대단하세요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런 작은 교감들이 너무 소중했어요. 점심시간에 지민 씨와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더는 과거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처음에는 왜 여기 왔는지 뭘 하던 사람인지 설명하려고 애썼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를 느끼지 않았거든요. 언니는 정말 여기 사람이 되신 것 같아요. 지민 씨의 말에 저는 웃었어요. 그런가요? 네, 처음 봤을 때랑 완전 달라지셨어요. 훨씬 편해 보이세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저도 모르게 어깨가 펴지고 얼굴에서 긴장이 사라진 것 같았거든요.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최 할머니를 만났어요. 오늘 장터 어땠어요? 할머니가 물으시니까 저는 정말 좋았어요. 마을 분들이 다 친절하셔서요라고 대답했어요. 할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처음에는 걱정했는데 이제 보니 잘 적응하시는 것 같네요. 뿌리를 내리셨어요. 할머니의 말씀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뿌리를 내렸다는 것. 그게 단순히 어딘가에 머물러 있다는 게 아니라 그곳의 일부가 되었다는 의미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집에 와서 창밖으로 보이는 밭을 바라봤어요. 제가 직접 일군 이 작은 땅, 계절마다 다른 모습을 보여줄 이 공간이 이제는 정말 제 것 같았어요. 도시에서 살 때는 항상 역할로 존재했어요. 회사에서는 과장 이서현, 집에서는 혼자 사는 여자, 친구들 사이에서는 워커홀릭 서현. 하지만 여기서는 그냥 이서현으로 살 수 있었어요. 농사 짓는 이서현,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는 이서현, 자연의 리듬에 맞춰 사는 이서현. 그게 진짜 제 모습인 것 같았어요. 뿌리를 내린다는 것이 단지 어딘가에 머무는 게 아니라 자신을 받아들이는 과정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누구인지, 어떤 삶을 원하는지, 무엇이 진짜 소중한지,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여정이었던 거죠.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도시에서는 볼 수 없었던 수많은 별들이 제게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았어요. 천천히, 조급하지 말고 자신의 속도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또 하루가 조용히 마무리되었어요.